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트레이딩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기법도 많고, 지표도 많고, 전략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에서 오래 겪어보면서 느낀 건 하나입니다. 주식 트레이딩은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복잡한 기법 이야기는 다 빼고 이 순서만 지키면 되는 구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주식 트레이딩 별거 없습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트레이딩은 종목이 아니라 순서 싸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하나요? 이 종목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순서가 틀린 겁니다. 트레이딩은 종목부터 고르는 게임이 아닙니다. 항상 이 순서입니다. 시장, 섹터, 종목, 타점. 이 순서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타점을 알고 있어도 결과값이 안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시장입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시장 전체 흐름입니다. 시장 전체 흐름. 지금이 지수가 강한 날인지, 약한 날인지, 뭐 횡보장인지, 미국장은 분위기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현재도 삼성전자 보시면 현재 지수가 폭락을 하고 18시 21분부터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장이 이때 마감했거든요. 이때 여기에서 마감했어요. 거래대금 땅 터진 날. 여기서 딱 정규장 3시 30분이 마감됐는데 이후로 많이 떨어졌죠. 왜 떨어졌냐? 현재 미국 주식, 엔비디아 이런 애들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엔비디아 이런 애들이 시약해서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요즘에는 종가 베팅하는 선수들은 대체 거래소 시간에 많이 종가 베팅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체 거래소 시간이 살짝 뭐라고 해야 될까? 커닝 페이퍼 같은 느낌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여기서 마감했는데 종가가 정규장 대체 거래 시간에 올라왔죠. 왜 올라왔겠어요? 이때 엔비디아가 플러스 2%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가 정규장 시간에 플러스로 마감하니까 삼성전자도 갭이 떠가지고 이렇게 더 올라갔던 거고요. 그쵸? 종가 베팅도 그냥 뭐 좋은 주식 그냥 자리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는 뭔가 종가 베팅하기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보거든요. 물론 내일 올라갈 수도 있어요. 미국 주식이 어제처럼 아까 금요일처럼 오늘도 상승이 나온다면 엔비디아 플러스 2% 3% 상승이 나온다면 삼성전자 또한 시가가 2% 3% 뜨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미국식이 폭락을 한다면 혹은 마이너스 2% 3% 엔비디아가 하락을 한다면 다시 개파락해가지고 이때 꼴 나겠죠. 이때 개파락 마이너스 5% 개파락했죠. 그러니까 이날 종가가 16만 1,100원인데 시가가 15만 4,800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3.7% 개파락을 했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이 이날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랑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미국 주식에 영향을 안 받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때는 미국 주식에 영향을 받아요. 이때. 그래 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될 때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보면은 이럴 이때가 있었어요. 이때 이런 캔들이 뜰 때, 이런 캔들이 뜰 때 보통 이런 캔들이 이 시절에는 이런 캔들이 뜨면 고가를 벗겨내려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최근에 이 삼성전자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애들이 요런 캔들이 떴단 말이죠. 아까 장대 갭든 장대 음봉에 반대되는 개파락해서 장대 양봉. 그래서 이 뭔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종가 베팅이나 오버나잇은 좀 조심해야 되고 확실히 방향이 결정됐을 때 미국 주식이 현재 횡보하다가 밑으로 쭉 떨어지다가 반등 나온 거거든요, 금요일 날. 근데 미국 주식이 방향이 상승으로 방향이 결정되고 우리나라도 미국 주식 못지않게 같이 따라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종가 베팅, 오버나잇으로 비중 베팅하는 거지. 지금은 괜히 비중 베팅했다가 종가 베팅으로 다음 날 막 -3% 4% 개파락 가면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나마 우리나라 주식은 강해 가지고 전날에 종가 부근까지는 올라오긴 올라오던데 삼성전자 같은 애들 보면은 이날도 개파락한 다음에 전날 종가 부근까지 갖다 붙였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항상 시장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항상 시장이 첫 번째.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시장 전체 흐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매하고 있는 종목만 볼 게 아니라 시장 전체 흐름을 먼저 봐야 한다. 지수가 강한 날인지 횡보 날인지 하락 날인지 미국 주식이 현재 어떠한 흐름인지 그런 것도 다 봐야 해요. 미국에서 만약에 중국에다가 관세 100% 때리겠다. 관세 전쟁 다시 시작하겠다 하면은 미국 주식 폭락할 거 아니에요? 미국 주식 폭락하면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갑니다. 밑으로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 주식의 흐름도 같이 봐줘야 돼.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 7시 이때 일어나면은 네이버 뉴스 켜가지고 주식 관련 뉴스부터 먼저 읽거든요. 일단 그 정도는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시장을 먼저 봐야 되는 이유가 시장이 하락하지 않는 날에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힘을 못 씁니다. 반대로 시장이 받쳐주는 날에는 평범한 종목도 쉽게 움직이죠. 그래서 트레이딩의 출발점은 항상 시장 판단입니다. 트레이딩의 출발점은 항상 시장 판단이다. 두 번째로는 주도 섹터입니다. 시장을 먼저 봤으면 그 안에서 주도 섹터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섹터를 다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자금이 움직이는 섹터는 항상 소수입니다. 뉴스가 많다고 주도 섹터가 아니고 종목이 많다고 주도 섹터가 아닙니다. 저는 뭐를 주도 섹터라고 보냐면 일단 거래 대금이 붙는지 그리고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시장 대비 상대 강도가 있는지 이렇게 보거든요. 이 거래 대금이 붙는지라는 거는 개인 종목의 거래 대금 붙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도 섹터 그 섹터에 거래 대금이 붙는지 그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 그러니까 섹터에 돈이 붙는지라는 게 현재 보시면 SK하이닉스 5조 5천억, 삼성전자 6조 8천억. 그쵸. 이렇게 거래대금 두 개 합쳐도 12조가 되죠. 12조가 넘죠. 그쵸. 여기에다가 이제 뭐 DI, YC 이런 애들은 얘네들도 반도체긴 반도체인데 살짝 후발주 개념이죠. 그러니까 거래대금은 그러니까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장이고 얘네가 기준이에요, 기준. 반도체의 기준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근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어 보시면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니까 DI, YC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대형주가 빠지지 않고 횡보만 해도 가벼운 애들이 올라간다. 왜냐하면 그날에 돈이 반도체로 계속 쏠리니까. 그거 관련해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1조 5천억 정도 거래대금 터지고 장중에 뭐 3분봉에 막 1,200억, 1,000억씩 터트리고 장대양봉을 뽑더라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여기 고가를 돌파하면 그러니까 현재 96,200원, 근데 96,900원 충분히 돌파할 만하잖아요. 여기를 돌파하면 얘를 볼 게 아니라 이 가벼운 보성 파워텍 얘를 여기 돌파할 때 사자 그렇게 봤었는데 결국에는 이 기준이 되는 이 대형주가 돌파를 못하고 쫄쫄쫄 흐르니까 보성 파워텍도 여기서 갈듯 말듯 하다가 쫄쫄쫄 같이 흐르는 모습. 그럼 보성 파워텍이 내일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주 뭐 이번 주 내로 가려면 보성 파워텍 개별 뉴스가 뜨거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고가 뚫고 올라가 줘야 돼. 그러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하게 올라가면은 이날 종목을 정리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심 종목 정리, 장마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강하네 하고 기억해둔 게 있기 때문에 보성 파워텍을 매매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느낌이고 하나솔루션은 얘네 대체제가 없어요. 태양광인데 대체제가 없어. 그래서 엄청 강하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보시면 여기 9시거든요. 9시 갭이 뜨고 쭉 죽잖아요. 그쵸? 이 여기서 9시 갭이 뜨고 쭉 죽을 때 하나솔루션이 여기서 역대급 거래대금 터뜨리면서 올라가더라니까. 여기서 제가 뭘 봤냐면 하나솔루션이랑 삼성전자랑 반대로 움직이네. 요걸 봤어. 요걸 봤어요. 그리고 뭐 실적 좋은 애들은 알아서 거래대금 별로 안 터지고 올라오고 저는 현재 삼성전자가 주도주 그러니까 시장에서 대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적 관련해서 역대급 실적 이런 뉴스 있잖아요. 호실적, 역대급 실적 이런 애들이 현재 시장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프로그램이 많이 만지는 종목이다. 오늘 같은 날은 딱 이게 종목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게 명확한 주도 섹터가 보이고 돈이 그 주도 섹터에 우르르르 들어가서 그 주도 섹터 내에서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딱 봐도 보기만 해도 그냥 돈이 분산된 시장이었다. 돈이 분산된 시장 속에서 이런 대형주들이 굳건히 고가권을 버티니까 중소형주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같이 올라간 흐름. DI 볼까요? 프로그램 34만 주. 장중에 프로그램이 계속 삽니다. 그쵸? 여기서 프로그램이 올렸어요. DI. 프로그램이 이렇게 쭉 올리는 모습. 그리고 YC. 얘네도 프로그램 올렸어요. 프로그램. 그쵸? 삼성전자도 장 초반에는
프로그램이 마이너스였거든요. 장 초반에. 근데 어느덧 보니까 300만 주까지 불어나 있더라고. 이때까지만 해도 옆으로 횡보할 때 마이너스길래 그랬는데 결국 막 310만 주 여기까지 불려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실적 뉴스 뜨고 올라온 애들 다 보면 프로그램이 대량으로 매수했어. 그러니까 현재 결국에는 내가 사준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꾸준하게 사주는 사람 누군가가 있어야지 내가 수익 내는 구조잖아요. 그쵸? 근데 프로그램이 한번 사기 시작하면 죽어라 사잖아요. 위로 계속 막 10%, 20%, 25%까지 계속 사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현재 어떤 종목들을 건드리나 그걸 공부해 보면 실적 좋은 애들을 그냥 건드려요. 아모레퍼식도 호실적. 그러면 내일부터 이제 매매 어떻게 하겠어요? 호실적 있는 애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호실적 있는 애들. 호실적 있는데, 그러니까 호실적 있는 애들을 여러분이 어, 다 정리해요. 관심 종목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반응하는 애를 아침에 매매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10% 길목 구간에서부터 들어가서 끌고 가거나 장 초반에 대체거래소에서 고가 찍고 옆으로 떨어져 가지고 횡보하다가 아침 9시 되자마자 위로 빵 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대체거래소 고가 돌파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서 들어갔죠. 근데 얼마 먹지 못했는데 여기서 대체거래소에서 고가를 만들어 놓고 밀렸다가 아침 9시 시작하고 위로 빵 쳤잖아요. 그때 제가 여기가 350원인가 450원이었을 거예요. 450원이죠. 450원 돌파할 때 500원에 5천만 원 진입하고 3.8% 먹고 나왔거든요. 아니 저는 그래도 여기 설마 10% 길목구간 돌파하고 더 가겠어 설마 하고 적당히 먹고 나왔는데 그냥 날라가더라고요. 10% 돌파하고 10% 지지받고 15% 돌파하고 15% 지지받고 하면서 계속 가더라고요. 저는 얘를 왜 오늘 짧게 봤냐면 차트가 보이세요? 쉬지 않고 가 하루도. 그러니까 이날도 거래대금 터지고 이날도 두 번째 날도 거래대금 세 번째 날도 거래대금 터졌는데 오늘은 페이크를 주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거래대금까지 터지네. 네 번째 거래대금. 근데 얘는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 올해 흑자 전환 예상 그리고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상향했어요. 그래가지고 위로 뻥뻥뻥 쏘면서 날아가더라고요. 과거에 가장 비쌌을 때가 7만 원대, 6만 원 중반에서 7만 원대. 근데 현재 역사적인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앞으로 종종 봐야겠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는 지금 자금이 머무는 섹터만 보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보는 종목 수가 확 줄어듭니다. 하나솔루션은 어떤 섹터이겠어요? 물론 태양광 섹터는 태양광 섹터인데 현재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있죠? 호실적, 역대급 실적, 뭐 흑자 전환 이런 애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네 번째 대장 종목. 시장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도 섹터, 세 번째는 대장주. 대장주라고 하려다가 그냥 대장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가 대장주라고 하면 이게 뭔가 중간에 띄어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다가 에라이 대장 종목으로 하자.
시장 안에서 주도 섹터를 골랐다. 그리고 주도 섹터 안에서 또 한 번 걸러야 됩니다. 바로 대장 종목입니다. 같은 섹터라도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크게 움직이고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붙는 종목, 얘를 대장주라고 하거든요. 이 종목이 대장주입니다. 근데 이 대장주랑, 그러니까 주도 섹터 내에서 보시면 보시면 삼성전자, 얘가 대장이겠어요? DI가 대장이겠어요? 저는 대장은 여기서는 삼성전자라고 보고요. 반도체 주도 섹터 내에서 대장은 삼성전자다. 하지만 1등주는 DI인 거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 주도 섹터 내에서 대장주 그리고 1등주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관심 종목을 정리한 걸로 따지면 반도체에서는 누가 대장주예요? 대장주 삼성전자. 그리고 1등주 DI. 그리고 원전에서는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 1등주 보성파워텍. 이렇게 봅니다. 트레이딩에서는 대장 말고는 굳이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규모가 워낙 커서 몇십억, 몇백억 되는 분들은 DI 같은 종목을 매매를 못해요. 호가창이 얇아가지고. 얘 3분에 50억 터지는 주식이거든요. 1분에 50억도 안 터지는 주식이에요. 호가창이 워낙 얇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몇십억, 막 5억 이상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들어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애들은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을 주식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매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고가권에서 횡보하고 있다. 그럼 폭락하는 신호만, 폭락하는 흐름만 나오지 않는다면 DI가 이 10% 길목 구간을 통과하고 더 갈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I가 현재 오른 이유는 개별 좋은 뉴스가 있다기보다는 현재 반도체들이 워낙 강하니까. 반도체들이 다 신고가에 있고, 그러니까 DI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가벼운 녀석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억대 트레이더들은 보통 강의를 할 때 대장 말고 건드리지 말라고 할 거예요. 대장 말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진짜 대장만 건드리거든. 그 사람들은 이런 걸 못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거래대금 1900억이나 터지긴 했지만 뭐 등락률 뭐 25%, 오늘 등락률이 29.85%, 거의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이라서 거래대금이 1900억이 터진 거고, 이때 이 시간대에는 거래대금이 몇백억밖에 안 터졌어. 그러니까 거래대금도 별로 안 터지고 뭐 호가창도 얇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패스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이런 애들을 건드려야 되는 거지. 건드리는 이유는 기준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보고 얘네들이 고가권에서 횡보만 해주고 버텨만 주면 얘네들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얘네를 올리는 주체가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매수하다가 다시 대량 매도로 턴하지만 않으면 꾸준하게 매수해준다, 프로그램이. 그러면 꾸준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정석 패턴이 10% 길목 구간 통과할 때 진입해서 끌고 갑니다. 보통 불개미님 같은 스타일이 그래요. 길목 구간에서 들어가서 끌고 가다가 보통은 상한가 직전에 팔아버려요. 여기가 15%, 15%에서 여기서 저항받던 데를 뚫으니까 지지가 나오고 20% 구간 돌파, 지지 나오고
25%에서 저항받다가 돌파하니까 여기서 지지 나오고 25% 구간 깨고 내려가니까 그 전에 20% 구간에서 지지 나오고 그쵸. 여기서 그럼 올라가면은 이 구간이 저항대가 되겠고 여기서 떨어지면은 뭐 이런 구간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돌파든 눌림이든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 주식이 엔비디아가 막 오늘 장중에 플러스 3%, 5% 갭 막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나라 내일 반도체 강할 거 아니에요? 그럼 DI 같은 애도 강할 거 아니에요? DI 같은 애들이 여기 고가 돌파할 때 돌파 매매가 가능한 거지. 근데 엔비디아랑 그런 애들이 막 3%, 4% 하락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들도 하락할 거 아니에요? 장 초반에? 그럼 DI 같은 애들 만약에 눌림목 하려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플러스 3%, 4% 하락했어. 그러면 DI도 더 눌리겠네? 하고 매수가를 더 아래로 잡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아니면은 눌림 매매를 그냥 안 해버리던가. 그리고 제가 어제 금요일 날 눌림 매매 강의했었잖아요. 눌림 매매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3분봉상 120선 이탈하고 120선에서 마이너스 3%. 지금 딱 마이너스 3% 여기 왔거든요. 내일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반등 나와야 하는 자리인데 얘는 반도체 섹터고 반도체가 보합 내지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가 보합 내지 상승이면은 얘는 내일 여기 전고점 돌파하러 시도하러 갈 것 같아요. 근데 미국장이 오늘 3%, 2%, 3% 하락했다. 그러면은 얘 여기서 좀 더 떨어지겠지. 그래서 저는 느낀 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느끼는 게 대장을 정확히 고르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장, 섹터, 종목, 타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주도 섹터가 명확한 날이면 거기서 1등주 1등주는 이제 소액 그리고 대장주 그리고 여기는 고액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좋은 게 그거죠. 1등주인데 호가창도 빵빵하고 거래대금도 빵빵해. 하나솔루션처럼. 그러면은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소액, 고액 다 들어오는 거지. 여기까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야 타점이거든요. 이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대부분은 타점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예요, 반대. 좋은 종목 안에서 타점이 의미를 가집니다. 시장도 안 좋고 섹터도 죽어 있고 대장도 아닌 종목에서 아무리 예쁜 타점이 나와도 확률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점은 기술이 아니라 결과물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계좌가 달라집니다.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시장을 먼저 보고 그 시장 안에서 주도 섹터를 분류하고 종목들을 막 섹터별로 분류하다 보면 1등, 2등, 3등 딱 나열되잖아요. 그쵸? 거기서 대장주를 보는 거예요. 대장주에서 좋은 타점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돌파든 눌림이든 말이죠. 이 순서만 지켜도 불필요한 매매가 줄어들고 충동적인 매수가 줄고 이유 없는 손절이 줄어듭니다. 아무 종목이나 아무 타점에서 들어가니까 손절이 잦는 거예요. 트레이딩이 갑자기 쉬워지진 않지만 어려워지는 걸 막아주는 구조는 됩니다. 주식 트레이딩은 대단한 기법이 있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오래 살아남습니다. 이 기본이 잡히면 그 위에 어떤 기법을 얹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